유리수와 유리해지는 시간, 양심적 금융인 유리수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진단금에 대해서 알아봤다면은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거는 수술특약입니다. 수술특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설계사분들 혹은 이제 개인별로도 약간 그 필요성에 대한 차이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수술비는 꼭 준비하셔야 되는 중요한 특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망 원인의 큰 퍼센트를 차지하는 암, 뇌, 심장 같은 경우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한 진단비는 필수적으로 가지고 가시는데, 보험이 요것만 대비를 할 게 아니라 저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고나 질병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요 진단비만 갖고 있다면은 받을 게 전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인들이 많이 하시는 치료가 이제 치질 수술, 혹은 이제 디스크 수술, 혹은 이제 제왕절개 같은 경우에는 수술비 특약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고,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치료비를 어떤 식으로 쓰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수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비급여 항목으로 들어가서 자기 부담금이 꽤나 높은 치료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술비를 따로 준비를 해두지 않으면은 실비가 있고 뭐 국가 지원이 나온다고 한들 자기 부담금이 되게 높아지고,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큰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죠. 저희가 보험을 준비하는 이유는 이런 금전적인 위험을 막기 위함, 사고나 질병에 걸렸을 때 심적, 육체적인 걸 플러스 금전적인 게 발생되는데, 그 부분만이라도 저희가 미리 대비를 하기 위해서 보험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술비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수술비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냐?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생명보험사에서 다루는 종수술비가 있고, 손해보험사에서 다루는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종수술비로 준비하시는 것이 고객분들한테 유리한 방법입니다. 종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에서 5종, 뭐 옛날에는 1에서 3종 수술도 있었지만 요즘엔 1에서 5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질병이나 사고에 상관없이 그냥 수술의 위험도에 따라 혹은 수술에 큰 비용이 드는 거에 따라서 1에서 5종으로 나누는 겁니다. 좀 간단한 수술은 1종으로 들어가고, 비싸거나 좀 위험한 수술은 이제 5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술 방법이 중요해서 그런 분류표가 있어서 거기에 딱딱딱딱 맞춰서 수술비가 지급되는 거고, 손해보험사의 질병수술비랑 상해수술비는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했냐, 사고로 인해 수술을 했냐, 그래서 이제 코드가 제일 중요한데, 수술 이전에 받은 코드가 뭐 대표적으로 M코드가 나왔다 하면 이건 질병 수술로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S코드가 나왔다 하면 이제 상해 수술로 보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디스크가 이제 질병으로 터졌냐, 사고로 터졌냐에 따라서 이제 수술비가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생되는 문제가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여성분들 제왕절개나 임신 관련 이제 소파술을 진행하셨을 때, 이거는 질병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종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할 때마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비급여에 대한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지급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지급되는데, 이제 내가 암에 걸려서 암 수술을 뭐 한 3번 정도 받으셨다 하더라도 이제 질병수술비는 1회만 지급이 되는 거고, 종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그 3번 할 때마다 3번 다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종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또 부위별, 팔이랑 다리를 동시에 수술하게 되면은 각각으로 봐서 이제 지급이 되는 거고,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팔이든 다리든 뭐 그 해당되는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딱 한 번만 지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보험에서의 수술은 이제 째는 거, 절단이나 절개를 먼저 들어가는 걸 수술이라고 하고, 단순히 이제 봉합하거나 꿰매는 거는 수술이라고 안 봅니다. 그게 이제 약관에 적혀있는 내용이고, 이거랑 별개로 이제 변연절제술이라는 부분은 조금 논란이 되고 있긴 한데, 이건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쪽 특성이 있지만 웬만해서는 종수술비로 준비하시는 게 좋고, 간혹 이제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득일 경우가 이제 조금 간단한 수술, 이제 용종 제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뭐 30에서 50을 받는다면 이쪽에서 뭐 10에서 30 정도. 그래서 넣기 나름이긴 하지만 간단한 수술은 오히려 질병 수술비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종수술비가 많이 나오고 이제 모든 수술에 대해서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명보험사에서 있던 종수술을 손해보험사에서 이제 따라 만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이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뇌랑 심장 같은 경우에도 손해보험사가 먼저 뇌혈관 허혈성이 나왔다가 요즘에 생명보험사가 그걸 이제 따라가듯이 수술비도 생명보험사 수술비가 좋으니까 손해보험사에서 그걸 이제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이번 연도는 거의 대부분의 손해보험사가 종수술비가 나왔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대로 가져간 회사는 한두 군데밖에 안 되고 여기에 또 제약을 두는 겁니다. 이제 질병 종수술비, 상위 종수술비라고 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손해보험사에서 보장하지 않던 제왕절개나 뭐 자궁소파술, 요런 여성분들 다빈도 수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보장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종수술비가 아니라 약간의 하자가 있는 종수술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잘 인지하시고 수술비를 준비하셔야지, 기껏 이제 열심히 보험료를 내서 실제 수술을 해서 받아야 될 때 못 받는 경우가 생기면은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은 제대로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요런 식으로 수술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잘 찾아주셔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